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결국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뒤에 경우의 수 다음에 순열이라는 개념이나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개념 또는 분한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긴 할 건데 그게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표현 방법이 있었을 때 생략하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준이야, 멍 때리지 말고 공부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계산이 있었을 때 생략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으면은 이런 계산이 너무 자주 나와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2 곱하기 4로 생략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 뭐 3이 3개 있다고 해봐요. 3 하자. 이걸 하지 말고 다시. 여기서 좀 이따 한 번 더 말할 내용이지만 음식을 볼 건데 밥의 종류가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굳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밥 하나, 국 하나 조합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조합의 개수,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본다고 하면은 밥이 3개니까 뭐 동글 그리고 국이 4개 있으니까 네모 4개로 대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밥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 세어보니까 12개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경우의 수의 핵심은 세어보는 건데 항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세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전혀 안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생략하기 위해서 여기 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3가지이고 국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4가지니까 얘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도 되겠구나. 생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경우의 수의 핵심이 됩니다. 오케이? 그게 발전이 되고 해가지고 저기 말했던 순열, 도합 그리고 분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통 고3 때 공부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뭐 하이퍼테니션이나 아무튼 기타 등등 다른 H, P 이런 걸로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려운 공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떠한 복잡한 계산을 쉽게 바꾸어서 기호 하나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순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포미테이션 2라고 생각을 하면은 4개 중에서 2개를 나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렵고 사람 4명이 있는데 2명만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는 방법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컴비네이션도 마찬가지고 분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세는 방법이 뭐뭐 있는지를 좀 알려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습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적어도를 설명할 겁니다. 합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얘가 무조건 2개가 나눠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아예 성질이 달라지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아지는 건데 결국 세는 횟수를 뭉쳐가지고 둘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아예 다른 내용이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저번에 언급했었죠. 어떤 사람한테 옷을 입힐 거예요. 근데 자, 상의가 한 4개쯤 있고 그 다음에 하의가 5개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상의, 하의, 중의 하나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 하나만 있거나 하의 하나만 있거나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을 수 있는 가짓수가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9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둘이 모두 다 한 세트로 해가지고 옷이 그냥 9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얘는 9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상의를 입거나 하의를 입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동시가 아니거나 연속적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일 때는 합의 법칙을 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흔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건데 얘가 갈 수 있는 길의 가짓수가 모두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가짓수가 모두 몇 가지냐? 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로 갈 때랑 1번으로 갈 때랑 2번으로 갈 때랑 3번으로 갈 때랑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연속적으로 갈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때는 다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그런 어떠한 세는 횟수들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곱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옷을 입을 건데 상의에서 하나, 하의에서 하나 골라서 입을 거란 말이에요. 상의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에 하의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가 되겠죠. 됐죠? 이러면은 입을 수 있는 패턴이 20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개념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이런 개념이 있었을 때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A에서 B, C까지 연결해서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선생님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길의 가지수가 3가지, 길의 가지수가 3가지인데 얘는 동시에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핵심은 동시는 굳이 아니더라도 돼요.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가지수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동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시라는 개념이 한 번에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행동을 보는 거예요. 번역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모두 9가지다 라고 하면 되고, 얘를 좀 더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이 상의가 4개가 있는데 굳이 얘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고 싶어, 상의를 2개, 하의를 하나만 입고 싶어 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상의 중에서는 첫 번째 안쪽에 입을 상의 고르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입을 상의 고르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니까 5가지가 되겠죠. 얘를 계산했더니 모두 60가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건데, 이것 또한 우리가 동시에 옷 3개를 한 번에 후루룩 입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거 입고 밖에 거 입고 하에 입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굳이 동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개념을 알려줄 건데, 적어도나 또는 여사건이라는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예 똑같진 않지만. 자, 결국 우리가 이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라거나 곱의 법칙이라거나 이런 개념을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좀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패턴들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적어도라거나 반대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사건은 넘어가고, 자, A, B, C, D, E라는 문자가 있고 5개를 나열을 할 거예요. 근데 한쪽 끝에 적어도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적어도 모음이 양쪽 끝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하나, 양쪽 끝에, 아니 한쪽 끝에 모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A 블라블라블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B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블라블라블라 E 들어가면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것들 다 괜찮은데, 그럼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경우, E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경우, E가 들어가는 경우, A, E, EA 들어가는 경우를 모두 다 세야 되겠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치? 이거를 하나하나 세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전체 개념에서 그 반대 개념을 빼면 됩니다. 반대 개념 뭐예요? 적어도 하나 모음이 한쪽 끝에 있어야 된다의 반대를 생각하면은 양쪽 끝 모두 다 자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B 블라블라블라 D가 된다거나 B 블라블라 C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C 블라블라 D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쪽 끝에,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확률도 어차피 경우의 수랑 같은 거니까 내가 승리할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내가 패배할 확률을 물어보면은 그 반대가 될 테니까 1 빼기 10분의 1을 생각을 해가지고 10분의 9가 패배할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직접적인 계산을 하기 힘들면은 그 반대로 계산하는 거, 그 원리가 공식이다, 규칙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중2 수준에서 경우의 수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줬는데, 그러다가 좀 자주 나오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풀었던 내용들 1부터 9까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를 구하시오 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자, 총 세 자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가 9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가 8개,
1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7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런 패턴들이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걔를 생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가 순열이 돼서 얘는 9 포미테이션 3이라고 나중에 말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부터 9까지 중에서 이번에 사람이라고 해요. 1이라는 사람, 2라는 사람, 9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사람, 자, 대표될 사람 나와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사람의 가지수가 9가지, 두 번째 8가지, 세 번째 7가지가 되는데 A, B, C 대표되는 거랑 C, B, A 대표가 되는 거랑 똑같죠? 중복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 라고 세면 되는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나와요. 이런 패턴들이. 그래서 조합이라는 걸 공부를 한 다음에 얘는 9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3개를 고르는 거구나. 9 컨비네이션 3이다 라고 생략해서 공부하기로 하는 거예요. 됐죠? 해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계산을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까 3번 문제도 풀었었잖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5번이라고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하나하나 세는 거였고 그게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생략되는 기술들을 지금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순일과 조합이 약해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아니에요. 세는 거를 못해서 세는 거는 거의 아기 수준이잖아요. 한 3살, 4살 수준에 세는 것도 못해서 틀리는 거니까 다시 지적 수준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경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까?